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 울산의대 융합의학과에 있는 김남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인류와 바이러스가 처음 만나서 생기는 코비드-19에 대한 3D 프린팅 소사이어티가 해야 될 일, 콜포 액션과 또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병원에서 있는 미충족 수요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서울 아산병원의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해상충이 있습니다. 제가 5개의 인공지능 회사랑 커머셜리 일하고 있고 3개의 3D 프린팅 회사랑 또 커머셜리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헬프풀 엔지니어링이라고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의료진의 그 개인 보호 도구들이 아주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이거에 맞춰서 많은 3D 프린팅 소사이어티들이 이런 문제, 의료진이 감염되는 것들이 실제로 사회에 패닉을 가져오고 의료 시스템을 다운시켜서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더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엔지니어들이 힘을 모아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의료진이 바이러스가 이제 비말이 얼굴에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페이퍼 실드라든지 마스크라든지 뭐 다양한 거에 대해서 실제로 3D 프린팅으로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처럼 지금 심각하게 이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데는 이미 서플라이 체인이 깨져서 병원에 이제 의료기기들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3D 프린팅으로 벤틸레이터에서 들어가는 산소호흡기용 밸브를 제작을 해서 이제 활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또 이제 필터 교체형 마이어 마스크라든지 3D 프린팅으로 얼굴 맞춤형 필터 교환형 플렉서블 마스크들을 제작해서 실제로 의료진을 보호하거나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가디언이라고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신문 중에 하나인 데서는 10개의 코비드 버스팅 디자인이라고 3D 프린팅 10개 중에 4개가 3D 프린팅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실제로 3D 프린팅 등 이탈리아 케이스인 3D 프린팅을 이용한 벤틸레이터 밸브가 들어왔고요. 또 이제 손을 만져가지고 감염되는 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손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손잡이를에다가 3D 프린팅으로 간단한 부품을 만들어서 팔을 이용해서 문을 여는 이런 것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감염자들을 격리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3D 프린팅으로 이제 임시 병동을 만들어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병동도 만들고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3D 프린티드 페이스 실드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도 이런 얼굴의 스캔 데이터나 저희 연구원의 얼굴인데요. 얼굴의 스캔 데이터나 CT 데이터에서 얼굴이 있으면 얼굴에 가장 핏이 잘 되면서 실제로 의료진의 피부에 손상을 최소로 줄 수 있으면서 얼굴 맞춤형, 필터 교환형, 살균 가능한 저가형 마스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헤파 필터를 교환할 수 있으면서 가장 저가로 유연한 재료를 사용해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델을 설계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특히 의료진은 선택진료실에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게 됩니다. 이 마스크를 쓰게 되면 이제 귀가 굉장히 아프게 되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은 맥심 커피 믹스 플라스틱을 쓰고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머리의 크기라든지 마스크의 줄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맥심 커피 손잡이와 비슷하지만 크기를 다양하게 걸 수 있는 이런 형태를 설계해가지고 만들어서 아산병원 의료진에게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만들어서 도어 핸들을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쓰고 있고요. 또 이제 세이프티 아이글라스도 저희 연구실에서 만들어가지고 아주 간단한 3D 프린팅과 OHP 필름만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안경을 쓴 상태에서도 자유롭게 탈부착이 되고 가장 저가로 있는 물품을 가지고도 이제 눈과 얼굴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손을 잘 씻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본 영상은 검은 잉크를 이용해서 손 씻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드립니다. 실제로 이런
손세정제는 잘 쓸 수 있지만 손세정제를 사람들이 손으로 누르면서 여러 사람이 쓰는 손세정제의 경우 이 누르는 부분에 감염이 되기가 쉽고 이거를 충분히 잘 씻지 못하면 오히려 이게 감염의 소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하기 위해서 간단한 이제 로보틱 디바이스를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저가의 하우징을 3D 프린팅으로 찍어서 이거를 잡아주는 것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 병원에서 이제 다양한 의료기기나 부품들을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이런 것들을 CT나 3D 스캐너로 스캔을 한 다음에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가지고 3D 프린팅해서 양산에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코비드 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 의료용품, 생활용품, 특히 의료진의 감염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텍티브 디바이스들로 돼서 의료진의 언맷 니드를 3D 프린팅 기술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의료진에서 특히 3D 프린팅 의료기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존의 아이디어 설계부터 제조를 해서 양산을 한 다음에 물류창고와 배분, 소매를 통해서 의료진에게 파는 이런 기존의 유통 과정을 3D 프린팅을 통해서 기존의 유통을 혁신할 수 있는 의료기기 유통의 혁신을 차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특히 코비드 19 같이 이런 인류사적인 재앙에서 3D 프린팅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연구실은 평소에도 이런 다양한 3D 프린팅 어플리케이션을 서울 아산병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병원들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이런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환자 맞춤형 시뮬레이터나 모의 시술이나 리허설 수술을 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거나 엑스비보 팬텀을 만들거나 사람 몸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임플란트를 만들거나 이제 얼굴에 부착할 수 있는 에피테젤을 만들거나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이런 3D 프린팅과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을 붙여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가장 많이 쓰고 액티브하게 적용하고 있는 서지컬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D 프린팅 워크플로우는 환자의 영상을 얻은 다음에 환자의 영상에서 필요한 장기나 디지즈를 맞춤형으로 모델링하기 위해서 영상에서 특정 의미 있는 정보를 분할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3D 모델링을 한 다음에 수술 계획을 세우거나 서지컬 가이드를 이 수술 계획대로 수술을 할 수 있는 수술 가이드를 모델링을 한 다음에 3D 프린팅으로 제조를 해서 실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D 프린팅이 의료에 적용되는 데는 수많은 한계와 해결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3D 프린팅은 너무 제조하는 속도가 느리고 특히 임상에서는 이 3D 프린팅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토콜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D 프린팅이 꼭 필요한 아주 얇은 두께의 영상을 찍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3D 프린팅이 몸속에 집어넣거나 뭐 피부에 접촉하게 되면 아니면 모의 수술을 해서 질감을 맞춰야 될 때 아직도 충분한 재료가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자 맞춤형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장기나 병의 패턴을 영상에서 분할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하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직군, 영상을 분할하든지 3D 프린팅을 제조한다든지 CAD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새로운 직군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병원에 지금까지 없었던 직군이고요. 이런 직군들을 더 만들어야 되고 또 의사들과 임상의사들의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게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환자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거 없이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의료 시스템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것들을 이제 새로운 3D 프린터들, 하드웨어들이 나와서 더 빨리 만드는 프린터들, 뭐 카본 프린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슬라이스 시크니스나 이런 영상 프로토콜이 다른 거는 딥러닝을 이용해서 슈퍼 레졸루션을 하거나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미 의료계에서 쓰고 있는 다양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3D 프린터블하게 만드는 기술도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분할했던 것들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딥러닝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분할을 해서 사람이 조금만 고쳐주는 형식으로 하면 생산성이 아주 우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전문 기술을 가진 직군들이 이제 이런 의료에 3D 프린팅을 응용하는데 잘 협력이 돼야 되고, 특히 3D 프린팅 전문가라든지 재료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들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쁜 의료진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도구도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못하고 있는 어떤 킬러 앱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지컬 이미징입니다. 지금 의료에서 많이 쓰는 영상은 CT나 MRI와 같이 단층 영상입니다. 이 단층 영상은 해부학적으로 단층 해부학을 배워야 되는 문제가 있고, 실제로 영상의학과나 이런 단층 해부학에 익숙하지 않은 의사들, 특히 서전이나 내과 선생님, 그리고 일반 환자들은 기존의 해부학적인 개념, 그로스 아나토미라고 3차원 해부학적인 구조물에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에 단층 영상에서 이런 3차원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사람이 일일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학습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의료 영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거의 모든 거를 인공지능 학습을 해서 이런 걸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만들어 주게 하는 식으로 저희가 학습을 해서 3D 프린팅이나 AR, VR 같은 데에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 영상이 병원마다 다양한 환경 때문에 그 환자를 치료하는 데만 딱 필요한 영상을 얻고 있습니다. 이거를 3D 프린팅 하기 위해서는 진단용 저해상 영상을 3D 프린팅을 할 수 있는 3D 프린팅용 고해상도 영상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딥러닝을 이용해서 저희가 영상을 슈퍼 레졸루션에서 해상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해부학적인 구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면 인공지능이 이걸 배워서 아주 짧은 시간에 3차원 구조물을 사람이 그리듯이 인공지능이 그려서 이제 환자 맞춤형 해부학적인 구조를 만들거나, 또 이걸 기반으로 수술 도구나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모듈들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얻고 나서 데이터를 딥러닝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세그멘테이션 한 다음에 의사나 전문가의 컨펌을 이용해서 이제 수정을 하고, 이거를 또 3D 프로그램이나 인공지능 모델러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한 후 의사의 컨펌을 받은 다음에 3D 프린팅을 하고 적용하는 이런 형태로 다양한 응용을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천성 심기형증은 실제로 100명 중에 1명이 생기는 질환이고, 생각보다 많은 어린아이들이 이런 걸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가장 어려운 이제 환자군이 DORV라고 우심실에 아웃풋이 2개인 환자 질환입니다. 이 환자군은 아주 어렸을 때 심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심장 수술을 받을 때 물고기의 심장 형태로 2심방 1심실 형태로 수술을 해서 20세까지 살게 한 후에 심장 이식을 받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힘들지만 2심방 2심실을 아예 복원을 해가지고 아예 어렸을 때 복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선천성이기 때문에 질환의 패턴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마다 다 다른 치료법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의료진한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 맞춤형 모형을 만든 다음에 이거의 질감을 실제 사람의 어린아이의 심장의 근육의 질감을 3D 프린팅으로 구현을 해서 미리 수술을 해볼 수 있는 서지컬 시뮬레이터, 리허설 수술 모형을 만들었고, 이거를 환자의 영상에서 인공지능이 3D 프린팅으로 모델링을 해서 손으로 이제 초기에는 이제 사람이 아주 전문가가 손으로 이거를 분할했을 때 8시간 정도 걸렸는데요. 인공지능이 도와줘가지고 30분까지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공지능은 한 10초 정도 하고 인공지능이 나온 결과를 사람이 수정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는 형태로 이제 혁신적으로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이제 심장 모형과 이거를 이제 저희가 분할을 한 후에 이런 거가 이제 사람의 조직의 물성치를 3D 프린팅으로 구현을 해가지고 실제로 미리 수술을 해보고 수술장 안에서 스코프로 이제 수술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고 의사들에게 이제 경험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런 선천성 심장 수술하는 서전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 10개의 병원만 할 수 있고 몇 명 안 되는 서전만 할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수술인데요. 그분들이 모여있는 워크샵에서 이제 날마다 이런 식의 가짜 리허설 수술 모형으로 실제로 수술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금 2회째 워크샵을 작년까지 했고요. 3회 워크샵을 올해 할 예정입니다. 또 이거는 이제 이거의 의학적 가치를 인정을 받아서 식약처 통과뿐만 아니라 심평원에서 수가를 줬습니다. 그래서 신의료 기술을 인정을 받아서 실제로 이게 의료에서 썼을 때 우리나라 공보험 체계에서 돈을 낼 수, 비용을 산정할 수 있을 만큼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의 가치는 의학의 한 부분을 저희가 바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동맥 박리 수술이라고 대동맥이 사람 몸의 전신에 이제 피를 공급하는 가장 굵은 혈관인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찢어지고 있거나 아주 약해져서 언제든 터지면 터진 다음에는 바로 환자가 죽습니다. 이거는 또 꿈의 수도 없고요. 터질 것 같은 사람을 미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지 않으면 100% 사망이고 수술 시의 사망률도 굉장히 높고 합병증도 이제 뭐 전신마비라든지 하지마비 같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심장을 에크모나 이런 걸 통해서 심장을 멈춘 다음에 혈관을 이제 바꾸는 이런 수술을 하고 있는데 이 혈관을 바꿀 때 이제 인조혈관을 가져다 쓰는데 여기에 이제 키드니를 먹여 살리는 아테리나 이런 다양한 해부학적인 구조물이 환자마다 다른 이 구조물까지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해부학적인 구조물을 예전에는 수술장 안에서 환자의 이런 브랜치를 이제 컨펌하고 의사가 그 환자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마취한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손으로 꼬매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썼는데요. 저희가 미리 영상에서 이렇게 3D 프린팅 모형을 위해서 이제 모델링을 한 후에 이거를 인공지능으로 세그멘테이션 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브랜치가 나오고 어떻게 수술 계획을 할지를 미리 인공지능 모델링을 해서 사람이 고쳐서 한 20분 정도 이제 모델링을 만듭니다. 기존에 3시간 들었던 걸요. 그리고 나서 수술장에 들어가서 환자를 열기 전에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는 3D 프린팅 모형을 미리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미리 그래프트를 만들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환자의 수술 시간이 줄기 때문에 환자도 위험이 줄고 감염 우려도 줄고요. 또 이제 이거에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고려한 다음에 이제 그 모형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에 이제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런 거에 위치를 씌워서 가이드 형태로 저희가 이걸 개선을 했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직접 프린팅하는 다이렉트 프린팅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기에 모형만 가지고도 이런 그래프트를 만들 수 있지만 이것도 눈대중으로 만들기 때문에 정확히 이 위치랑 이 위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어 씌우는 형태의 가이드를 만들고 이게 실제로 모형도 만들어서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거 집게로 포셉으로 씌워가지고 어느 위치에서 브랜치가 나가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포인팅해가지고 그래프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유방암 보존술입니다. 예전에는 유방에 종양이 생기면 전절제, 유방을 전체를 절제했는데 실제로 유방을 이렇게 전체를 절제하면 유방암 생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조기에 진단을 해서 찾으면 98% 이상이 5년은 생존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술 후에도 아주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 건데 유방이 하나가 없으면 이제 여성분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이제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사회 활동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병원은 유방암의 한 70%는 부분 절제술을 써서 유방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종양을 이제 제거하는 형태로 하는데요. 실제로 그 안에 몸속에 이제 MRI에서 이렇게 보이는 유방을 정확히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MRI에서 이제 보이는 유방을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식으로 우리가 미리 모형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대로 이제 몸 안에다가 마킹할 수 있는 수술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열면 이 안에 블루다이라는 거를 인젝션해서 이건 원래 몸에 예전부터 쓰고 있었던 안전한 물질인데요.
그런 다음에 이 마킹된 거를 구분으로 이렇게 잘라내는 식으로 해서 수술을 하는 식으로 저희가 수술 방법을 바꿨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유방 MRI를 종양이랑 유방을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인공지능을 학습을 해서 3시간 정도 걸리는 걸 10초로 줄이고 인공지능이 사람이 고쳐서 한 30분 정도, 1시간 정도에서 사람 환자 맞춤형 모형을 만들고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반대쪽 유륜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어디에 블루다이를 어떻게 쏘면 안에 몸을 열었을 때 캔서 마진이 어디고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자르는지를 저희가 이제 결제할 수 있고요. 특히 이 서전은 심미적인 게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유륜이나 이런 주름을 절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자국이 거의 안 남을 식으로 이제 수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 한 100례 정도를 썼고 지금 4개의 병원, 이제 빅4를 모아가지고 이거에 대한 임상실험을 멀티센터에서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게 검증이 되면 전 세계의 표준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스킨캔서의 이제 가이드로도 저희가 만들어서 스킨캔서도 이제 밖에서 보이는 거 말고 안쪽으로 이제 넓게 퍼지는 것들은 수술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수술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복잡한 케이스를 가장 잘 가이드하면서 피부 안에서 정확하게 절개할 수 있는 수술법들을 만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신장암을 절개하는 것도 이제 신장암도 이렇게 돌출형 신장암도 있지만 이렇게 안에 내재돼 가지고 경계를 알기 굉장히 어려운 신장암이 있는데 신장은 특이하게도 몸의 피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장은 거의 핏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신장을 동맥을 잡아서 피가 못 들어가게 한 다음에 수술을 해야지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20분 안에 수술을 끝내지 않으면 신장 세포가 이제 죽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걸 부분 절제하는데 정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델링해서 수술 가이드를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신장의 실질이나 그 레날셀 카시노마라고 신장 암 부분이나 아테리, 베인, 요도관 이런 것들을 다 모델링 하는데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립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이 손으로 하면 4시간에서 6시간 걸리는데 인공지능 학습을 해서 저희가 10초 정도 하고 사람이 수정해서 한 30분 정도로 만들었고요. 마찬가지로 안아골절이라고 이제 안구가 이제 충격을 받으면 안구가 터지면 안 되니까 안구 뒤쪽은 아주 얇은 종이장 같은 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안구에 충격을 받으면 뒤쪽에 종이장 같은 뼈가 부러지면서 안구가 주저앉게 돼서 안구를 보호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타이타늄 메쉬가 돼 있는 이런 연성이 있는 재료를 이제 끼워 넣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보니 디펙트가 있는데 이 앵글과 쉐입과 이 곡면을 맞춰서 정확히 끼워 넣어야 안구가 다시 제자리로 올라오기 때문에 안과 의사, 재건하는 안과 의사님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수술 이 형상과 앵글을 잡아줘서 찝어주는 그런 가이드를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서 이런 물질을 집어서 찝은 다음에 이거를 가위로 잘라서 집어있는 형태로 저희가 수술법을 만들었고 이런 식으로 수술용 비닐로 씌워가지고 집게로 찝은 다음에 이 집게를 가지고 이제 잘라서 사람의 이제 아이를 들고 밑에다가 끼워가지고 하는 수술로 저희가 수술법을 개선을 해서 지금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이런 걸 적용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렁 트랜스플란테이션은 원래 죽은 사람에서만 가능했었는데요. 이 케이스가 이제 19살 난 딸이 이제 만성 신부전이 와서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이제 폐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 두 분이 한쪽 폐를 이제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불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 병원에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굉장히 일본에서는 이미 하고 있었고요. 살아있는 사람의 폐를 잘라가지고 이식하는 수술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이식 가능한 살아있는 체에서 이식 가능한 장기가 아니었고 죽은 환자에서만 도네이션 받아서 이식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엄마 아빠의 양쪽 로브를 모델링하고 실제로 이걸 이식받을 19살 딸의 모형을 모델링 했는데 여기 안에 이제 기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려하고 또 이게 그냥 모양만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수술을 할 수 있게 로브와 로브가 이제 뜯어지면서 실제로 꼬매지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리허설 모형을 저희가 만들어서 수술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우하엽과 어머니의 자하엽을 잘라가지고 이제 그 수혜자의 폐는 다 이제 제거하고 나서 이 두 폐로 이제 이식을 하는 거고 실제로 이걸 이식을 하면 정상치 한 77% 정도로 일반적인 이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수술이었고요. 실제로 폐는 한 20%에 30%는 평상시에 놀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m 달리기나 아주 심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폐는 전체를 다 쓰고 있지 않거든요. 70%만 돼도 일상생활은 전혀 문제가 없는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증자의 변이나 뭐 이런 것들을 논의를 3D 프린팅을 하고 미리 꼬매보고 나서 실제로 수술을 해서 수술에 성공해서 우리나라의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살아있는 삶에서도 폐를 이식하는 게 이제 합법이 이제 복지부가 이제 허락을 해줬고요. 그래서 생체 폐이식을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어깨 관절에 대한 뭐 맞춤형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다양한 수술을 정확히 앵글을 뽑아서 축을 맞춰가지고 꽂아야 이제 바이오 키네마틱스, 사람 팔이 움직이거나 관절이 움직이는 걸 정확히 맞춰가지고 집어일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렇게 환자 맞춤형 수술을 하기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이용해서 축을 맞추고 축을 맞추는 맞춤형 가이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맞춤형 이제 이런 모델을 만드는 식으로 저희가 수술을 해서 애큐러시를 올리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페이션트 스페시픽 리섹션이라든지 페이션트 스페시픽 임플란트 같은 것들을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해서 특히 금속 같은 경우는 몸 안에 다이렉트 프린팅해서 이을 수 있는 게 이제 식약처에서 인허가가 났기 때문에 아주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 이제 정형외과랑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리콘을 이용해서 이제 밸브, 판막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 심장 판막은 아주 이제 재밌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안에 이제 파이버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 이게 심장이 움직임에 따라 이 파이버가 이제 주름지어서 퍼티그를 이제 줄이는 이펙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톨릭, 다이스톨릭에 이런 주름들이 지었다 펴졌다 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심장이 뛰어도 판막이 퍼티그를 이제 견딜 수 있게 이제 설계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실리콘으로 우리가 이런 판막을 만들어도 이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뛰면서 10년을 뛰면은 뭐 몇억 번은 뛰어야 될 텐데 그럼 판막이 계속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저희가 물질을 집어넣으면 이런 퍼티그에 강하게 만들기가 어려운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바이오에서 인스파이어 돼가지고 저희가 이런 판막을 만들 수 있는 걸 통해서 3D 프린팅으로 환자의 판막 형상을 만들고 이거를 로봇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이제 구조를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다른 그룹이 만든 거를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 맞춤형 판막의 거푸집을 만들고 실리콘으로 만든 다음에 이런 식의 어떤 로봇을 이용해 가지고 판막 구조를 만드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로봇이 3D 프린팅 위에다가 정확히 실리콘을 찍어서 이것도 일종의 3D 프린팅인데요. 그래서 두 가지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의 판막을 만들고 이게 굉장히 퍼티그의 러버스트한 판막이 될 거라고 하는 아직은 이제 몸속에 집어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런 것도 굉장히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거를 이용해서 사람 몸속에서 다양한 리얼리스틱한 판막 구조라든지 이건 저희가 만든 거고요. 이거는 이제 강원대에 있는 하우진 기계과에 계신 하우진 교수님이 사람의 심장만큼 나오는 추력을 만든 거고 이 부분은 저희가 만든 건데 실제로 환자의 판막을 만들어서 판막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걸 가지고 만든 다음에 MRI를 찍어서 실제로 이 유동이 판막이 있을 때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이제 실험하는 엑스비보 팬텀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이거는 이제 환자에서 얻은 건데 이런 판막에 따라서 이런 그 헬리칼 플로우가 이렇게 생기면 이제 에이올타, 어센딩 에이올타라고 대동맥, 올라가는 대동맥이 점점점 커집니다. 이게 정상적인 유동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벽에 부닥치면서 그게 주는 시어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대동맥이 점점 커지는 질환인데 이런 것들을 MRI를 찍어서 시각화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임상에 쓰려면 인허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모형이나 수술 가이드나 임플란터블 디바이스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적절한 인허가랑 GMP 시설 뭐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 식약처랑 얘기해가지고 허가를 받고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저희 랩에서 스피노프한 애니메디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산업적으로 써서 다양한 병원들을 지원하고 특히 양산이 돼야지 이런 게 상품적으로 가치가 있고 많은 환자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회사를 통해서 이걸 산업화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로써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3D 프린팅이 가지고 있는 장점, 특히 의료 물류나 유통을 단순화해서 이런 바이러스 시국에서 아주 빨리 3D 프린팅으로 응급하게 물건을 만들어서 의료진을 보호하거나 임상에 쓸 수 있는 분야와 특히 병원에서 환자 맞춤형으로 여태까지 양산 체계에서 쓰지 못했던 맞춤형 의료기기나 환자 맞춤형 수술 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